여러분, 혹시 아세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2명뿐인 폐위된 왕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연산군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잔인한 폭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실록에 기록된 연산군의 실제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왕 조실록, 그 냉정한 역사 기록 속에 담긴 연산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색도 과장도 없는 실록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476년 11월 창덕궁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종과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훗날의 연산군이었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니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그때만 해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될 줄은요. 연산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기억력도 뛰어났죠. 다만 한 가지, 어머니 윤씨가 그의 곁을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연산이 4살 되던 해였습니다. 실록은 윤씨의 죽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패비 윤씨가 사사되었다. 사사, 즉 사약을 받은 것이죠. 어린 연산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진실은 훨씬 나중에 알게 됩니다. 1494년 18살의 연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즉위 초기의 연산은 그럭저럭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실록에도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이 보이죠. 하지만 뭔가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위 2년차 실록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낮에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전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왕께서도 술을 즐기셨다. 내가 왜 못 마시겠는가?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성종도 술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도가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오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는 반드시 여자들이 필요했죠. 실록 1498년 기록입니다.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을 모집하였다. 흥청, 처음엔 그저 궁중 연회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10명, 20명, 50명. 실록에는 전국 각지에서 미녀를 찾아 바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집간 여자도 강제로 끌어왔습니다. 남편이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었죠. 왕의 명이다. 거역하면 역적이다. 연산군 5년의 일입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흥청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경은 내 즐거움을 방해하려 하는가? 그 신하는 그날로 파직되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한 게요. 1504년 연산군 10년. 운명의 해였습니다. 이해의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궁녀가 연산군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고요. 대비마마윤 씨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옵니다.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늙은 나인들의 증언, 실록 기록,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성종의 질투와 신하들의 모함으로 폐비가 되었고 결국 28배 나이에 사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실록 1504년 6월 기록입니다. 임금이 대성통곡하며 밤낮으로 울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핏빛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이미 죽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소름 끼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쳐 부관참시하였다. 부관참시, 시체를 꺼내 목을 베는 형벌이었죠. 윤 씨의 패비를 주장했던 대신들의 무덤이 모조리 파헤쳐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참혹했습니다. 윤 씨를 모함했다는 궁녀들은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니 피가 낭자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이 그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당시 윤 씨의 패비에 찬성했던 대신들과 그 가족들, 실록에는 사형당한 자 수십 명, 유배당한 자 100여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성종의 후궁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쫓아라. 왜일까요? 그 후궁들 중 누군가가 어머니를 시기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후궁들이 궁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던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것이죠. 그중 일부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계비였던 정현왕 후마저 폐위시켰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죄라는 이유였죠.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대비를 폐위시킨 건요.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닐까? 공포가 궁궐을 지배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록 1505년 기록입니다. 임금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음탕한 일을 일삼았다. 흥청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실록에는 1000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이 여자들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연산군의 해결책은 기가 막혔습니다. 성균관을 없애라.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을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균관의 흥청을 거처하게 하고 매일 연회를 열었다. 유생들은 쫓겨났습니다. 책들은 내다 버려졌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 하루아침에 기생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놀이터가 더 필요했습니다. 1506년 실록에 충격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도성 안에 민가 수백 채를 헐어내고 사냥터를 만들었다. 한양 한복판에 사냥터를요. 백성들은 졸지에 집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왕의 명이다. 당장 나가라. 실록에는 우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곳에서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습니다. 도성 안에서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냥하던 연산군의 화살이 빗나가 한 백성을 맞췄습니다. 그 백성은 죽었고요. 연산군의 반응은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관역을 맞췄구나 라고 하였다. 사람 목숨을 관역 취급한 겁니다. 연산군이 가장 싫어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였죠. 1498년부터 궁궐 담벼락이나 대궐문에 익명의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벽보들이었죠.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연회만 버린다.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1504년 실록에 이런 명령이 기록됩니다. 한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을 금한다. 조선의 자랑, 훈민정음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글로 왕을 비방하는 글을 쓰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더 나아갔습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를 폐지하라. 사간원과 사헌부, 왕을 간하고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의 민주주의 장치였죠.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조종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연산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실록 1506년 2월의 기록입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없앴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왕에게 할 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궁궐담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딸을 돌려주십시오. 연산군은 귀를 막았습니다. 시끄럽다. 저들을 쫓아내라. 연산군의 사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실록 1505년 기록입니다. 비단으로 장막을 만들어 궁궐 안팎을 꾸몄다. 얼마나 많은 비단을 썼을까요? 실록에는 나라의 비단이 바닥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족한 비단은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였죠. 세금으로요. 어느 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온 나라의 꿩을 모두 잡아 바치라. 왜일까요? 꿩 깃털로 장식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실록에는 백성들이 꿩을 잡느라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506년 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진달래꽃을 따서 바치라. 진달래꽃으로 술을 담그고 싶었던 겁니다.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녀노소가 산으로 올라가 꽃을 땄다. 농번기였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그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했죠. 농사철에 온 나라가 꽃이나 따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실록 1506년 5월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서로 잡아먹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연산군 시대 가장 무서운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신하가 저녁에 목이 잘려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즐비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연회 자리에서 술이 취해 조금 늦게 절을 했습니다.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경은 왜 늦게 절하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옵니다, 전하. 그저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그 신하는 그 자리에서 곤장 100대를 맞고 죽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요. 한 신하가 연산군 앞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경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하는가? 전하, 그게 아니라 당장 혀를 자르라. 실록에는 그 신하의 혀를 잘랐다고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연산군의 변덕이었습니다. 아침에 칭찬받은 신하가 저녁에 역적이 되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실록 1505년의 한 기록입니다. 한 신하가 연회에서 시를 잘 지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연산군이 상까지 내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연산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시에 나를 비꼬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전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변명을 하는가? 죽여라. 그 신하는 그날로 참수당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궁에 들어갈 때마다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1506년 초 궁궐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왕인데 왕이라도 패할 수 있다. 선례가 있지 않은가. 고려 말 공민왕이 폐위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정, 즉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성공하면 충신, 실패하면 역적. 그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 훗날 중종 반정의 공신이 되는 이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박원종의 집에 모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밀정들이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잘못 걸리면 삼족이 멸해질 판이었죠. 한편 궁궐에서는 연산군이 더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록 1506년 8월 기록입니다. 임금이 나흘 동안 술에 취해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신하들이 기다렸습니다. 기회를요.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박원종 일파가 움직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이경에 군사를 일으켰다. 얼마나 많은 군사였을까요? 실록에는 수백 명이라고만 나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연산군을 싫어했으니까요. 궁궐 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죠. 어서 들어가시오. 우리도 오래 기다렸소.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흥청들과 술을 마시다 잠든 것이죠. 반정군이 정각을 에워쌌습니다. 연산군을 끌어내라. 잠에서 깬 연산군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가 감히. 박원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십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떨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다음 왕은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훗날의 중종이죠.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진성대군이 처음에는 왕위를 사양하였다. 소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대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 조선의 11번째 왕이 된 것이죠.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을 서인으로 삼아 강화도로 보냈다. 서인, 즉 평민이 된 겁니다. 왕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으로요. 강화도로 가는 연산군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놈이 우리 딸을 빼앗아 갔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헐렸다. 연산군은 고개를 숙인 채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에게 허름한 집 한 채가 주어졌습니다. 왕군과는 천지 차이였죠. 실록 1506년 9월 기록입니다.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병을 얻었다. 무슨 병이었을까요? 아마도 우울증과 충격이 컸을 겁니다. 평생 왕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한 달 후 실록에 짧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 나이 31살이었다. 1506년 11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지 2달 만이었죠. 실록에는 연산군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죽었다고만 적혀 있을 뿐이죠.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의 장례가 아니라 평민의 장례였으니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시신을 한양으로 옮겨 서삼릉에 묻었다. 무덤도 초라했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였거든요. 연산군묘라고 불리는 그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왕들의 화려한 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초라하죠. 연산군 이야기 어떠셨나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제 역사였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그대로의 이야기였죠. 연산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실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냉정하게 기록할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조선의 신하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간원과 사헌부를 만들었고 왕이라도 잘못하면 간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연산군은 그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할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할 때 연산군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곤 하죠. 오늘 이야기한 연산군의 기록들. 이것은 단순히 5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이죠. 조선왕 조실록은 지금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역사.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실록을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했는지, 그 기록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교훈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